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있잖아요. 그 안에서 데이터는 대체 어떻게 길을 찾아가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데이터가 다니는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 네트워크 스위칭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전화 통화는 상대방이랑 말이 딱딱 맞게 오가는데 유튜브 영상은 왜 갑자기 뚝 멈추면서 버퍼링이 생길까요? 이 모든 것의 해답이 바로 정보를 보내는 방식이 두 가지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 핵심적인 방법, 회선 교환 방식이랑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회선 교환은 전화를 할 때 딱 두 사람만 쓸 수 있는 전용 도로를 하나 쫙 까는 거예요. 반면에 패킷 교환은 데이터를 잘게 쪼개서 작은 택배 상자처럼 만들고 이걸 모두가 함께 쓰는 엄청나게 큰 고속도로로 막 보내버리는 거죠. 느낌이 좀 오시나요? 자, 그럼 첫 번째 방식부터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데이터를 위해서 아예 개인 전용 도로를 만들어버리는 회선 교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회선 교환 방식은 뭐냐면요. 데이터를 보내기도 전에 출발지랑 목적지 사이에 물리적으로 딱 고정된 통신 경로, 이걸 회선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아예 설정해 놓고 시작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아주 명확하게 세 단계로 나뉘어요. 첫째, 딱 두 사람만을 위한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둘째, 그 길이 열려 있는 동안은 모든 데이터가 다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그 길로만 쌩쌩 달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이 끝나면 그때서야 그 길을 없애고 자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독점이에요. 제일 쉬운 예가 바로 옛날 집 전화기죠. 엄마가 통화하고 있으면 제가 전화를 쓸 수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회선을 엄마가 이미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회선 교환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인터넷을 움직이는 바로 그 방식, 두 번째 주자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사실 이건 인터넷의 조상격인 아르파넷 시절에 한정된 네트워크 자원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까 고민하다가 나온 건데요. 바로 데이터를 퍼즐처럼 조각내서 보내는 패킷 교환 방식입니다. 패킷 교환 방식은요, 회선 교환이랑은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보내려는 데이터를 아주 작은 덩어리, 이걸 패킷이라고 하거든요. 이 패킷으로 잘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킷들을 그냥 자, 각자 알아서 가 하고 공유 네트워크에 풀어놓는 방식이죠. 이 과정이 진짜 재밌어요. 먼저 큰 사진 한 장을 수천 개 퍼즐 조각으로 나누듯이 데이터를 쪼개요. 그리고 각 퍼즐 조각, 즉 패킷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길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어떤 놈은 뻥 뚫린 길로 가고 어떤 놈은 꽉 막힌 길로 갈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목적지에 도착한 이 퍼즐 조각들을 원래 순서대로 착착착 다시 맞춰서 하나의 완전한 사진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게 인터넷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 방금 보낸 카톡, 웹사이트, 사실 이 모든 게 수많은 작은 패킷 조각들이 우리 컴퓨터에 도착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조립된 결과물인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이 둘을 한번 제대로 맞붙여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전용 도로를 만드는 회선 교환 방식이랑 데이터를 잘게 쪼개서 공유 도로로 보내는 패킷 교환 방식 중에 과연 어느 쪽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뭐가 더 좋다라기보다는 어디에 더 잘 맞냐의 문제예요. 효율성만 보면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패킷 방식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좋죠. 근데 신뢰성이나 보안성은 전용 도로가 보장되는 회선 방식이 훨씬 높아요. 길이 막혔을 때 회선 방식은 아예 지금 통화 중입니다 하고 연결을 막아버리지만 패킷 방식은 데이터를 잠깐 저장했다가 나중에 보내주는 유연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소통이 아주 중요한 전화 통화에는 회선 방식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인터넷에는 패킷 방식이 딱 맞는 겁니다. 근데요, 바로 그 효율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패킷 교환 방식이 영상통화나 온라인 게임처럼 실시간으로 반응해야 하는 서비스에서는 좀 골치 아픈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패킷들이 제멋대로 각자 다른 길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패킷은 교통체증에 걸려서 늦게 도착하고 이걸 지연이라고 하죠.
또 어떤 패킷은 가다가 아예 사라져버리기도 해요. 이게 패킷 손실이고요. 심지어 2번 패킷보다 3번 패킷이 먼저 도착하는 순서가 뒤죽박죽되는 지터 현상도 생깁니다. 이메일이야 순서가 좀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실시간 영상통화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화면이 깨지고 목소리가 끊기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여러 기술들을 개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도로가 막히면 데이터 전송량을 알아서 줄이는 혼잡 제어 기술도 있고요. 구급차한테 길 터주듯이 영상통화 같은 중요한 데이터에 우선권을 주는 서비스 품질, 즉 QoS라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보는 유튜브 영상을 아예 우리 동네 서버에 미리 복사해둬서 더 빨리 보여주는 CDN 기술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뭐였고 앞으로 데이터 전송 기술은 또 어디로 가게 될까요?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회선 교환이랑 패킷 교환은 누가 더 잘났냐 못났냐의 관계가 아니에요. 안정적인 전용 도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 수많은 택배를 효율적으로 보내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그냥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도구가 따로 있을 뿐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빠르고 끊김없는 실시간 데이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미래 인터넷은 혹시 회선 교환의 안정성과 패킷 교환의 효율성, 이 두 가지의 장점만을 쏙쏙 뽑아서 완벽하게 결합한 그런 새로운 형태로 진화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